피로 물든 옥좌.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강제로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이것이 세조다. 그는 전쟁이나 외침이 아니라 피부치를 짓밟고 왕이 된 인물이었다. 즉위 전에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직접 제거했고 즉위 후에는 단종 복위를 꿈꾸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사육신을 잔혹하게 처형했다. 역사는 그를 강력한 군주로 기록했지만 그의 내면과 육체는 점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것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다. 내전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왕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왕의 몸에 무언가가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것.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세조의 전신을 뒤덮기 시작했다. 가려움과 고통은 낮보다 밤에 더 심했다. 세조가 앓기 시작한 피부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세조가 오랫동안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다. 당시 어이들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어느 것도 왕의 몸을 낫게 하지 못했다. 민간에서는 수군거렸다. 어린 조카를 내쫓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가라고. 사육신의 피가 왕의 살갗에 스며든 것이라고. 밤마다 찾아오는 것들. 세조는 귀신을 보았다. 이것은 설화나 후대의 과장이 아니다. 실록에 가까운 기록들과 여러 문헌에는 세조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죽은 자들을 마주했다는 서술이 등장한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 죽은 사람이었지만 세조의 꿈속에 나타나 저주를 퍼부었다고 전해진다. 세조가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고 1457년 즉 제위 3년째 되던 해에 결국 사약을 내린 뒤로는 그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그때 세조의 나이는 41세였다. 한창 왕권을 다질 나이였지만 왕은 밤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침전을 지키는 내관들은 왕이 홀로 무언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피부병은 더 심해졌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공포가 뒤엉켰다. 세조는 왕사를 불러 불경을 읽게 했고 복을 빌게 했다. 하지만 어떤 처방도 그 밤의 방문객을 막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의 무게라고 했다. 세조 본인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상원사에서 생긴 일. 1464년 세조 10년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다. 피부병 치유를 위해서였다. 왕이 직접 산을 올랐다. 경호 인원을 줄이고 가마를 내려 걸었다. 상원사 계곡의 물은 맑고 차가웠다. 그날 세조는 계곡에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물속에 앉아 몸을 씻는데 어느 순간 한 동자승이 나타나 등을 밀어주었다. 세조가 물었다고 한다.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만졌다고 말하지 마라. 동자승은 웃으며 답했다.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소서. 돌아보았을 때 동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세조의 피부병은 그날 이후 나았다고 한다. 이것이 유명한 상원사 문수동자 설화다. 설화이되 그 배경은 실제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상원사는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지금도 온전히 남아있다. 세조는 이곳을 깊이 신봉했고 이후 불교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데 앞장섰다. 억불 정책을 이어오던 조선 초의 분위기를 뒤집는 행보였다.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대량으로 간행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정책이 아니었다. 왕 자신의 간절함이 담긴 귀의였다. 상원사에는 세조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날 목욕할 때 벗어두었다는 속옷, 즉 내이다. 왕이 두고 간 그 1000조각은 지금도 상원사 경내 성보박물관에 유물로 보존되어 있다. 찬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낡은 속옷 한 벌. 조선 최고 권력자가 남긴 것 치고는 너무나 인간적인 흔적이다. 참고로 상원사의 동종은 국보 제36호로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 중 하나다. 무너지는 왕. 말년의 세조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피부병은 재발과 호전을 반복했다. 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정신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세조가 만년에 이르러 몹시 예민해지고 신하들을 멀리했으며 사소한 일에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아들들의 죽음이었다. 세자 의경세자가 20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세조는 크게 상심했다. 이후 또 다른 아들이 세자가 되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다. 세조는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왕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세조는 1468년 9월 재위 14년 만에 승하했다. 향년 52세.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간결했다. 자신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것. 화려한 제례보다 조용한 마무리를 원했다. 평생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인간의 뜻밖의 소박한 끝이었다. 세조는 죽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속죄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쉬고 싶었던 것일까? 역사는 세조를 흔히 두 얼굴로 기억한다. 한편으로는 경국대전의 기반을 닦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능력 있는 군주.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을 학살한 찬탈자. 두 가지 모두 사실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밤마다 귀신을 보고 피부를 긁으며 오대산 계곡을 찾아 헤맨 한 인간이 있었다. 상원사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세조가 목욕했다는 계곡물은 여전히 흐른다. 그리고 그 낡은 속옷 한 벌은 지금도 성보 박물관 안에 남아있다. 찬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낡은 속옷 한 벌. 조선 최고 권력자가 남긴 것이라기보다 한 인간의 흔적에 더 가까워 보인다. 왕도 결국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끝내 혼자 지고 간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